안녕하세요. 오늘은 SK이노베이션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예전 자료랑 그냥 현재 저희 생각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그냥 장중에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계속 떨어지고 있는지, 이 가격이면 3, 4월에 LG화학과 소송할 때 SK가 배터리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때 가격이 20만원 언더였습니다. 19만 8천원인가 그랬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죠. 오늘 이 정도면 배터리 가치는 마이너스 취급받고 있는 거고요. 손절해야 되는지, 물타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있는 거면 존버해야 되는지 저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이거 투자를 할 때 뭘 보고 투자할 거냐? 일단 정유화학 부분은 이번에 내년에 무조건 좋을 거다. 그래서 신경 꺼도 될 거고, 배터리 부분 성장, 그리고 이익 얼마나 낼 건지, 그 배터리가 분할할 건데 물적 분할할 건지 이적 분할할 건지, 그리고 언제 할 건지,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현재 정말 저평가 받고 있는 건가? 배터리 가치가 그 당시에 0에서 5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었죠, 예전에. 그럼 핵심은 배터리 부분인 건데 이 전망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25년까지 뭐 캐파나 매출은 무조건 늘어날 거고요. 투자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얼마나 될 거냐, 흑자를 언제 전환할 거냐, 그건 약간 악유가 있겠지만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뭐 SK가 말하는 대로는 뭐 IPO는 흑자 전환하는 23년 이후나 진행될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일단 내년부터 영업이 흑자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말하는 건 별로 믿지 않습니다. 뭐 자주 말했지만 SK는 약간 양기가 있기 때문에 양아치라고 하죠. 개인적으로 좀 똑똑한 양아치이기 때문에 투자는 하고 있지만 별로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 그림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배터리 부분의 성장, 이거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고 IPO, 영업이익은 미지수다 정도로 정리했고, 그래서 7월 당시에 결론을 이렇게 내렸죠. 정유학 부분 신경 끄자. 계속 잘 나갈 거고 얘 때문에 뭐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조금은 하겠지만 얘 때문에 대세 영향은 없을 거다. 메인은 배터리 부분 성장, 이익, 그리고 사업 분할 이게 핵심일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파나 매출은 무조건 상승할 거고 영업이익은 두고 보자. 저평가 받고 있냐? 저평가 받고 있는 거 맞고, 그래서 25년까지 성장한다면 배터리 부분만 한 2, 30조 될 거다. 그래서 배터리 분할 이슈를 하락시 비중 확대하고 그대 금액은 모으자. 대신 SK온이라고 하죠. 배터리. SK 배터리 상장 시 정리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었습니다. 그 당시 적정 주가는 시장에서 보는 거는 뭐 전부 다 목표 주가 한 30만 원, 35만 원 이상이었고요. 평균 36.6만 원. 그 당시 가격이 한 26만 원이었네요. 7월 20일 종가가. 근데 지금 19만 원대죠.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하향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 리포트에서 현재 배터리 부분 매우 저평가였다. 저평가다 라고 판단을 했었죠. 그리고 S-오일과 비교를 제가 해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SKIT 지분 가치도 그 당시 시총이 15조였는데 7월 12일이네요. 15조였는데 지금은 이것도 많이 빠져갖고 한 12조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대충 20% 빠졌으니까 얘도 지분율 61% 기준으로, 그리고 할인율 50% 기준으로 하면 4.58조였는데 한 20% 빼면 1조 빼면 되겠네요. 3.5조 정도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7월 당시에 배터리 사업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었죠. 정유화학 윤활유 부분 미니멈 맥스 했을 때 12조에서 21조였고, SKIT 지분율 61% 기준, 할인율 50% 기준 했을 때 4.58조였는데 지금 또 한 20% 빼야 되니까 이거 한 3.5조라고 하고요. 그 정유화학 윤활유 부분도 좀 빠졌긴 했지만 얘는 크게 대세 시장 없습니다. 특히 정유 쪽이 매우 좋기 때문에 얘 뭐 빠져도 한 10% 빠지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얘 한 14조, 얘 한 17조, 얘 한 23조? 뭐 대략입니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근데 현재 기준 SK 시총, SK이노베이션 시총 18.5조입니다. 즉, 얘 두 개 다 합친 가격, 맥스와 미들 중간 정도에 지금 잡혀 있는 거고요. 즉, 배터리 가치가 거의 빵으로 돼 있는 거죠. 마이너스까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배터리는 분명히 2025년까지 매출 12에서 15조 정도 할 거고요. 영업이익은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이 정도 되는 기업의 시총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LG와 삼성 SDI 이거는 동종업계고요. 두산중공업, 한국조선 해양이었는데 그 당시 시총이 12조에서 9조였습니다. 근데 얘는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얘보다 한 10조 정도 올라가겠네. 지금보다 한 10조 정도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계산을 했었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종가가 이건 아까 캡처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오늘 종가는 지금 좀 전에 끝났는데 19만 4,500원. 정말 연중 최저점을 찍었네요. 배터리 판다고 했을 때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일단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예전에 제가 봤을 때 7월 달에 이 자료를 만들었을 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는 35만 원 이상이다. 평균 36.6만 원이고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 그 당시가 27만 원이었는데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지금 19만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11월 달 거만 봤더니 역시 목표 주가는 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올렸어요. 한 30만 원대 중반부터 42만 원까지. 그리고 대부분 배터리 흑전의 시작. 가장 주목해야 된다. 빠른 외형 성장이 일어날 거다. 과도한 저평가다.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가는 20만 원 언더 19만 5천 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왔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간만에 마이너스 20%대를 본 것 같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 잠깐 빼놓고는 정말 간만인 거고요. 제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 근데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물론 이건 한번 그때 많이 떨어졌을 때 물적 분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사면서 이건 뭐 괜찮겠네. 냅둬도 한 30만 원 초반까지 문제없이 올라가겠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만 가만 냅뒀더니 이렇게 됐고요. 오늘은 조금 더 샀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야 하고 좀 더 샀고요. 그동안은 이것보다는 뭐 SK나 기아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중을 실어놨기 때문에 현대차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실어놨기 때문에 좀 얘는 좀 소홀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왜 떨어졌냐? 뭐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보고서들은 다 읽고 있지만 보고서 다 좋습니다. 뭐 어떻게 되는 내년에는 배터리 부분 흑자전 할 거고 영업이익도 매출도 늘어날 거고 영업이익도 늘어날 거다. 계속 너무 좋은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은 간만에 이거 말고요. HTS 여기네요. 떠났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지금 종가 19만 4,500원이고요. 오늘도 5% 떨어졌네요. 그리고 11월 달 보면은 개인만 샀고요. 기관이 그대로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꼬여있는 상태고 거래량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거래량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기관들이 팔아대고 있는데 그걸 받아줄 주체가 없는 거죠. 특히 연기금 등 얘네들이 정말 엄청나게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아예 차트를 깨고 내려왔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3월 말이네요. 3월 말에 19만 8천 원이 최저점이었는데 지금 오늘 그거 깨고 내려왔습니다. 얘는 정말 과매도인 것 같고요. 오늘 팔고 있는 사람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팔고 있는지. 기계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오늘 투신과 연기금 등이 좀 더 팔았고 개인과 외국인은 샀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은 좀 버텨주고 있고요. 참고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조회를 해보면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연기금 등에서. 여기에서 판 거를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막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나 다행히 외국인들은 거의 버텨주고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네 하고 그냥 스윙은 하고 있지만 괜찮네 하고 있지만 이쪽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참고로 하지만 이거 연초에 많이 팔았고요.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는 연기금도 조금 더 사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금 다시 팔면서 특히 이 무너졌을 때 11월 달에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걸 팔았기 때문에 지금 뭐 완전 과매도 구간에 들어온 것 같고요. 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정도로 됐을 때 지금 저는 사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참고로 이번 년 온 김에 이거 본 김에 SK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괜찮죠. 연기금 등도 뭐 일단 연간 기준으로는
버티고 있고요. 금투가 좀 많이 팔고 있는데 이건 뭐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내려왔을 땐 좀 더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금 걱정 안 하는 차트 중에 하나고요. 현대차는 제가 1월, 2월 상반기 좀 보자 한 것도 어마어마하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연기금등이 팔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올만 하면 누르고 올만 하고 누른 게 지금 이쪽 수급이고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엄청나게 1월 달에 베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늘은 다음에 주장창 팔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좀 슬프긴 하지만 뭐 연기금등이 저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은 없네요. 하지만 이렇게 예전에 미래에셋이 했던 그런 느낌의, 그러니까 올라간 거 다 팔아버리고 일부 주도주도 아니죠. 주도주를 만들어버리는, 자기들이 돈으로. 그리고 그것만 주구장창 올리는 게임 메타버스, 그리고 규모 큰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걸 보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재로서 결론은 수급이 꼬여 있다. 이게 돌아가지 않는 한 꽤 재미없을 거다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엄청난 감염도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는 사도 된다. 이거 대량으로 투입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오늘 같은 날 뭐 제가 1억을 넣고 있으면 한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가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전 들어갔고요. 그리고 일단 간단하게 이번 달에 나온 리포트 중에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이건 메리츠고요. 여기서 메리츠에서는 역시 매출액 영업이 올라갈 거다. 적중주가 36.5만 원이다. 이거 11월 11일인가 그때 한 건데 11월 11일 정도 한 건 11일이네요. 그때 한 건데 그때 주가 22만 원, 현재 19만 4,500원입니다. 더 떨어졌네요. 하지만 한 64% 올라갈 거고 지금 기준으로는 한 2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유는 SK에 오는 가치가 너무 없다. 내년에 연간 한 6, 700억 정도 흑자를 낼 거고 드디어 그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SK에 온 가치만, 배터리 가치만 내년에 12.8조, 내후년에 18.9조다. 그리고 수주잔고는 220조. 세계 탑이죠. 그래서 지주도 하는 일 감안해도 이건 너무 저평가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 이게 메리츠고요. 이건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동일했습니다. 11월 11일 나왔고요. 20만 4천 원인데 38만 원. 이유는 물적 분할. 그래서 배터리 부분 적자 지속 전망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 2030년까지 투자 엄청나게 할 거고 그리고 물적 분할도 할 거지만 현재 보면은 세계 탑티어급의 수주 잔고, 그래서 외환급증, 금융경제 효과로 원가 개선, 즉 돈을 벌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한 3, 4년 동안 한 2조 정도 영업적자 봤는데 내년부터 매출을 흑자 볼 거고 올해부터 중국, 헝가리, 미국 등이 증가해서 2017년 대비 40배 증가할 거다. 내년은 약 6조 원의 매출을 올릴 거랍니다. 지금 매출액이 내년에 한 52조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배터리 매출이 6조인 겁니다. 아직까진 미미하지만 한 25년 되면 10조에서 12조. 물론 그때 되면 SK 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을지 SK온이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SK 가치가 너무 작지 않냐. 너무 이걸 마이너스 보는 건 좀 오버하지 않냐. 라는 건 누구나 동일합니다. 시장 빼고 연기금 빼고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 능력 이번 년에 50기가와트인데 23년 2년 뒤에 한 100기가와트 한 85기가 정도까지 될 거고요. 25년에는 250 좀 안 될 거다. 즉 한 4.5배 정도가 한 4년 만에 뜰 거다. 그 중에 미국이 정말 많이 들어가고 이 정도면 팔린다는 거죠. 포드 등에서. 그래서 자산 비중, 자산 됐고요. 배터리 실적, 즉 영업이익률은 점점 마이너스에서 좀 올라갈 거고 매출액은 기하급수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25년 정도 되면 10% 정도 될 거다. 나쁠 게 없는 거죠. 딱 물적 분할 하나 빼고요. 이것도 키움증권 얘기인데 뭐 대부분 비슷한 겁니다. 내년 매출액 6.3조, 영업이익 1,100억. 그리고 수주 잔고가 220조 정도 되는데 SK온 수주 잔고가 크게 확대된 배경은 화재.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죠.
근데 얘는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미하게 좀 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대규모 상태는 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다. 그리고 배터리 캐파는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2020년에 20기가와트였는데 와트시였는데 2025년에는 220기가와트시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죠. 작년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매출이 늘어날 건데 주가는 꼬꾸라진다? 나중에 물적 분할되니까 그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 배터리 사업 가치는 24조 원으로 키움증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메리츠에선 18.9조를 23년 얘기했고요. 내년에 12.5조 정도 얘기했는데 12조 정도 얘기했는데 이건 2배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조에서 15조는 무난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25년에 한 15조 날 수 있는 기업인 거고요. 영업이익도 날 겁니다. 물론 이전에 LED처럼 LG화학이나 CATL이나 이런 SDS나 엄청나게 캐파 경쟁하면서 캐파가 남아돌아서 마이너스가 뜰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많이 없어 보이고요. 진입장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가치 한 10에서 15조 정도는 전혀 무리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얘만 10에서 15조 정도고 물적 분할해서 할인율 그래 아주 크게 줘서 50% 준다고 해도 한 5조에서 8조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를 주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그냥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거죠. 수급에 의한. 실전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건 유한타 증권이고요. 유한타 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41만원. 그래 컨빅션 바이고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왜냐하면 정유 부분 초강세. 정유 부분 좋습니다. 얘네도. 이번 년에도 한 1.8조인가 정유에서 영업이익을 낼 거고요. 내년에 이만큼은 아니겠지만 1조 전후로 영업이익을 낼 겁니다. 그러면 1조 정도 영업이익 낸 데다가 배터리 흑자 전환할 거고 윤활유는 한 3, 4천억 그 석유화학 업황 부진은 되겠지만 나머지 게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자, 유한타 증권 계산하기 41만원이다. 근데 여긴 조금 많이 준 건 맞습니다. 계산한 걸 보면 정유 부분은 뭐 할인율 20%밖에 안 줬고요. 지주 할인 상장사 비상장사 상장사는 빵을 줬습니다. 지금 어디 갔어? 비상장 할인율 20% 그리고 상장 자회사는 0.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했더니 정유가 6조, 석화, 석유화학, 윤활유 643 하면 13조, 14조 정도가 정유화학, 윤활유 부분이고요. 분리금액이 5조 6천억. 50% 정도는 줘야죠. 그만 3조. 아까 저랑 계산한 거랑 대충 비슷합니다. 그럼 지금 이 가치만 받고 있는 거고 얘가 배터리 부분을 빵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에서는. 이건 아니다 싶기 때문에 지금은 마이너스 20%가 되든 30%가 되든 절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올인해야 될 타이밍도 아닙니다. 하지만 뭐 10에서 20% 정도씩은 사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 간단히 정리를 해봤고요. 따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SK이노베이션 원래 뭐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분기 보고서나 뭐 이런 실적 같은 게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저의 생각을 간단히 정리만 해봤고요. 지금은 손절은 절대 아니고요. 절대라고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절대 손절할 때는 아닌 것 같고 대규모 물타기도 아닙니다. 물타기는 추세가 완전 전환돼 갖고 수급 같은 게 좀 붙었을 때 그때 들어가야 안전하지. 아니면 좀 많은 기회비용을 상실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10% 20%이 정도 너무 쌀 때는 한 10% 20%더 사고 또 보면서 조금 더 사는 건 괜찮다고 보지만 그리고 지금 존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하면 존버고요. 돈이 좀 있다고 하면 10% 20% 정도 괜찮다고 보고 참고로 최근에 정말 싼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아까 뭐 잠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 이 수급에 의해서 특히 연기금 등의 수급에 의해서 기관들은 거의 스윙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렸다가 그냥 정말 선물 사고 이거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양아치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싸도 될 거야? 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좀 사도 재미는 없겠지만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하겠지만, 아까 뭐 보니까 저 가온랜드 같은 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게 냅두면 한 20% 먹을 수 있겠네 라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요. 물론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장기 투자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수급 올라온다면 사도 될 기업들이 꽤 많아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NFT나 메타버스 관련돼서 요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엔터주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엔터주는 조금 담고 있고요. 근데 메타버스나 뭐 NFT 이런 것들은 이게 정말 숫자가 나올까? 너무 근데 그 숫자만 보는 게 너무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 그러니까 저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뭐 최근에 글을 하나 쓰긴 했지만 그 글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을 할 때 저는 단칼에 이거는 뭐 쓰레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됐고요. NFT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제 기준으로는 NFT 같은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작권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정말 돈 주고 산단 말이야? 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냥 기존의 생각대로, 일반적인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어떤 주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를 하다 보면 이게 돈이 되네 싶으면 우르르 돈이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바꿔보려고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정리되는 대로 한번 올려볼 거고요. 나중에 시간 되면 어떤 기업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를 좀 한번 올리려고 고민 중인데,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최근 좀 포트에 좀 담고 있는,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뭐 SK나 현대차, 기아 이런 것들은 그냥 냅두면 될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도 뭐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마이너스가 좀 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젠 이 정도면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장중에 그냥 갑자기 한번 올려봤습니다.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거나 뭐 조언해 줄 게 있으면 언제든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